안녕하십니까, 소마시네마 리뷰입니다. 자, 사실 일요일날 봤는데 리뷰가 좀 늦었습니다. 자, 원카이고요. 흔히 아동용 영화라고 치부되는 영화들은 좀 이렇게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이제 원카는 서사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뭐 이 영화에 대해서 물론 일반적 관객은 티모시 살라메를 위한 영화이지 않느냐. 물론 그 부분도 상당히 수긍에 갈 정도로 티모시 살라메는 이 원카 역할에 매우 최적화된 연기를 보여줍니다만, 저는 이 원카에서 제일 주목하는 인물은 이 영화 연출자인 폴 킹이라는 인물입니다. 그러니까 영국의 그 각본가 출신이죠. 원래 그 TV 코미디 쇼를 연출하다가 캠브리지대 출신입니다만 영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, 이 사람이 만든 영화를 대충 훑어봐도 일단은 다 한국 사람들이 조금 가볍게 여길 수 있을 만한 코미디 영화로 시작을 했어요. 머니 앤 더 불. 사실 뭐 이 영화는 공개된 바가 별로 없는 영화고요. 그 다음에 패딩톤이라는 영화 있죠. 그러니까 이 주인공인 영화인데, 이 영화에 대한 지금 로튼 토마토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호평을 받습니다. 97% 정도 받고요. 그 다음에 패딩턴 2는 더 높은 평가를 받죠. 그래서 이 영화 아마 패딩턴 2가 타임진가의 그해 베스트 10으로 뽑히던가 했을 정도였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영화 원카라는 영화까지 연출을 했는데, 오히려 이 영화에 대한 그 한국 평론가들에 비해서 한국 평론가들은 대충 낮게 5에서 6, 7 정도를 주고 있는데, 이 서구 평단의 평가가 더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전작인 패딩턴에 비하면 좀 원카라는 영화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, 뭐 일단은 이 영화는 사실은 상당히 좀 전복적인 성격,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좀 용어를 쓰면 꼰대 용어입니다만 혁명적인 그런 냄새가 풍기는 듯한 플롯을 가지고 있는 영화예요. 기본적으로 강조이 가족 단위에서 볼만한 패밀리 플롯, 가족 단위에서 볼만한 뮤지컬 코미디 영화입니다만, 이 원카는 사실 그 일종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, 로알드 달의 원작 소설에서는 다소 외롭고 괴짜인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 사실이고, 그 로알드 달의 원작 소설을 영화한 1971년도판 윌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, 이진 와일더가 윌리 원카 역할을 했습니다. 그다음 우리에게 더 익숙한 영화는 2005년도에 나왔던 조니 데비 나왔던 팀 버튼 연출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그 캐릭터가 더 유명합니다만, 거기서 약간 외로운 왕따 같은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, 사실 이 원카라는 영화 자체는 오히려 이 오리지널 스크린 플레이죠. 오리지널 각본이에요. 그래서 사실 이 원카의 그런 좀 괴짜스러움 같은 것이 강조되기보다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고 하는 로알드 달의 원작 소설을 다시 원카 스토리로 풀어나간 듯한 경향이 있는 영화입니다. 그래서 이 영화의 그 원카에서는 오히려 이제 고쳐 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영화에서는 그 원카가 티모시 살라메가 이제 물론 중심 인물입니다만 교감을 하고 있는 아이로 찰리 대신에 누들이라고 불리우는 아이가 등장을 하고요. 이 소녀의 스토리는 이제 마크 트웨인의 그런 소설의 요소들이 또 보여지기도 하죠. 거기다가 이 영화에 주목하고 있는 건 조력자로서의 그 노동자의 모습이에요. 그래서 이 파이퍼 벤츠라고 하는 역할, 그다음에 로티벨, 이 전화 교환 수라는 캐릭터를, 직업적 캐릭터를 확실히 부여하고 있죠. 회계사인 아바커스 크런치, 그 다음에 코미디언인 레리 처클스워스, 성대묘사가 가능한 이런 캐릭터들이 연대를 해서 이들이 억압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몰아낸다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영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과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, 전체적인 플롯상으로는 이 억압 체계를 깨트려 버리는 일종의 혁명 이야기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모두가 해방된다라는 쪽이죠. 물론 전체적인 미술이라든가 이런 스토리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
그 양식화, 세트화돼 있죠. 이거는 이 시리즈의 전체 특징이고 동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아까 폴킹 얘기를 했습니다만 폴킹의 전작들인 패딩턴 2와 1의 경우도 상당히 화사한 색감의 양식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조화될 만한 요소들을 잘 섞어가지고 풀어냈거든요. 사실 기본적으로 패딩턴은 그 남미 이주 노동자를 고음 캐릭터화한 패딩턴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한 식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. 그런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패딩턴은 사실은 말썽꾸러기입니다만 그가 모든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. 자, 원카의 경우에는 이 원래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등장하는 원카는 가족의 존재를 좀 부정하는 듯한 캐릭터로 등장을 하죠. 그래서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는 찰리가 자신들의 가족을 그 후계자로 선점이 되면서 이 원카에게 자신들의 가족도 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. 영화의 전적인 스토리에 물론 모험담이 더 많은 얘기를 비중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원카는 일종의 마법사이자 초콜릿 메이커라는 캐릭터예요. 그러니까 애초부터 초콜릿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그 기술은 상당히 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초콜릿들입니다. 일종의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뭐 사탕 같은 그런 초콜릿들도 등장을 하죠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원카는 이제 대신 일종의 그 결핍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모성 결핍입니다. 그러니까 가족들 엄마가 조실부모를 하고 나서 엄마의 뜻을 따라서 이 초콜릿을 만드는 것을 희망 삼고 있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요리사로서 몸을 떠나서 항해를 다녀왔다는 얘기고 청운의 품을 끊고 이 백화점에 비싼 초콜릿이 판매되는 이 백화점에 자신의 입점을 하려고 시도하려고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죠. 자, 하지만 이제 거기에는 역시 또 반대 세력인 이 초콜릿 커넥션이라고 불리우는 자본가 세력이 존재를 합니다. 그리고 그의 하수인으로 연결되는 인물이 이제 바로 이 캐릭터죠. 스크럽빗 부인이라고 불리는 올리비아 콜맨 아카데미 위너인 올리비아 콜맨이 증명하는 스크럽빗 부인이 캐릭터화된 일종의 하수인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. 그의 또 다른 하수인으로 역시 블리처 역할로 등장을 하는 그런 캐릭터도 등장을 합니다. 일종의 레미제라블 같은 뮤지컬에도 이런 비슷한 캐릭터가 헬레나 보넌 카터가 연기했던 캐릭터가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비슷한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들의 억압을 받고 있는 캐릭터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누드를 비롯한 그러니까 이 원카는 음모에 의해서 자신의 그런 그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것을 억압받게 되고 음모에 의해서 이 하숙집에 그러니까 강매된 계약서가 잘못된 하숙집에 사인을 하게 되죠. 결정적인 그 원카의 약점은 문맹이라는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 올리비아 콜맨이 그런 스크러빗 부인이 이 원카를 옥매어 놓게 됩니다. 그러니까 애초에 작은 금액이면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서 금액 단위가 좀 다른데요. 환상의 얘기라서 1달러라고 치자면 뭐 사실은 이제 $10,000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발목에서 세탁 노동자로서 감금당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물들로 이제 누들은 입양된 아이로 등장을 하고요. 그 다음에 파이버 벤츠, 로티벨, 그 다음에 어버커스 크런치, 그 다음에 레리 처클스워스가 그의 이제 원카의 연대 세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억압받고 있는 세탁 노동자로 등장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초콜릿이 일종의 권력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초콜릿 커넥션을 상징하고 있는 슬러그워스, 프로드노즈, 피겔 쿠르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피겔 쿠르버라는 캐릭터가 특히 이제 그 푸어라는 말을 들으면 가난한 자라는 말 들으면 구토를 저지를 정도로 상당히 이 계급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의 연대 세력으로 신부가 초콜릿의 신부와 성직자들이 일종의 그 성당 아래 대성당 아래 비밀 창고를 제공하고 있는 초콜릿에 의해서 이제 일종의
매수당해서 이들의 그 독점하고 있는 초콜릿 그 소스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. 물론 코믹한 캐릭터 로안 애킨스가 등장했으니까 우리들의 미스터 빈이고요. 그 다음에 경찰서장인 키거 마이클 키가 연기한 캐릭터도 대표적인 자본가의 앞잡이로서, 이런 표현이 어울리나 모르겠습니다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니까 이들은 억압 기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원카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데 음모에 빠지게 되고요. 이런 그 하늘을 날게 할 수 있는 창의력 넘치는 초콜릿이 등장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오히려 원카를 억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그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제 이 연대 세력으로서 그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, 그러면 이제 세탁 노동자를 대신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, 그러니까 기계 노동으로 대체를 한 다음에 이들과 함께 자신의 뜻을 펼치게 된다는 것이 일종의 혁명 전복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 원카의 전반적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 속에서 이제 이 영화는 무엇보다도 이제 오프닝 시퀀스를 여는 게 애초에 뮤지컬 시퀀스로서의 매력을 발휘를 하는데, 그 인물이 바로 다름 아닌 티모시 살라메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미술적 감각들, 뛰어난 이제 미술적 감각들과 더불어서 상당히 매력적 시퀀스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요. 뭐 영화니만큼의 또 이제 움파룸파 휴잭맨이래요 갑자기. 네, 누구죠?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. 이 영화를 그 농담을 던졌죠. 이 영화를 찍는 것이 싫었지만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많아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찍었다고 얘기했던 휴 그랜트가 움파룸파의 여태까지 시리즈 중에서 가장 지적인 말 잘하는 캐릭터로서 등장을 해가지고 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. 자, 어쨌든 영화는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중심축이 매우 잘 살아있는 영화이기 때문에요. 이 올리비아 콜맨의 경우에는 이 하수인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데, 이 사람을 구워 삼고 이 사람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, 이 귀족이라는 단어에 깜빡 죽는다는 지점을 이용해가지고 이 또 다른 조력자이자 약간 이제 바보 캐릭터에 해당되는 블리처를 일종의 독일 귀족처럼 스토리를 만들어요. 그러니까 이야기는 사실 서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, 원카는 그 서사에 중독되어서 결국은 이제 올리비아 콜맨 스크래피 부인이 결국은 이들의 감시를 게을리하게 되고, 그런 감시를 게을리하는 점을 이용해서 이들이 바로 전복 상황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되는 거죠. 그 전복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물리적 폭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상점을 열고요. 상점을 열고 사람들에게 이 초콜릿으로 상징되는 부의 분배, 행복의 분배를 나누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원카는 개인 서사적으로는 그 말하자면 결핍되어 있는 자신의 모성의 결핍을 그들은 타인에게 행복을 전하는 방식을 통해서 얻게 되고요. 셀리 호킨스가 일종의 엄마 역할로 약간 까메오 역할을 담당하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, 이 폴킨 감독과 매우 연관이 깊은 패딩턴 시리즈의 또 히로인이기도 하죠. 등장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원카는 로알드 달의 아까 말씀드렸던 찰리아 초콜릿 공장의 원작 서사를 재구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시대 배경 자체가 20세기 초반 정도로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마크 트웨인적인 이야기들도 좀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뭐 단순하고 당시에 이제 20세기 중반 이전에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니까 클래식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, 전체적으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전적일 수도 있겠죠. 20세기 혁명 이전에 뭐 존 부어만이라든가 이런 아티스트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전복적 성격의 영화들의 모습들을 또 담고 있는, 그러니까 서사적으로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영국 영화들이 갖고 있는 상당히 그 뛰어난 지점들이 뭐냐면,
그 여러 가지 영화들에서 결국은 이제 서민성이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측면의 서민성인데 그 서민성의 측면들을 연대라고 하는 문제로 풀어나가는 서사들의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 원카가 바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할리우드의 자본이 들어가면서 엄청 화려한 뮤지컬 시퀀스들이 표현이 되고 있고 그 중심엔 티모시 살라메라고 하는 인물이 배우가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물론 말할 바 없을 만한 저격의 캐스팅이라고 말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뛰어난 캐스팅답게 어울리는 정도의 또 뛰어난 연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그 다음에 스토리상으로도 탄탄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고 형식적으로도 매우 쾌활한 영화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영화라서 뭐 단순하게 뭐 가족들과 볼 수도 있어도 되겠지만 이걸 또 지루해하는 분들도 있어요. 사실은 뭐 이 뮤지컬 장르 자체가 딱 안 맞는 부분들한테는 좀 지루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매우 흥미로운 즐거운 영화, 즐거운 혁명 영화로서 전 이 영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영화를 봐주시면 매우 흥미로운 서사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원카 생각보다 더 깊이 있는 영화였다는 제 생각이었습니다. 이상 소마시네마였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약간 영화 보고 좀 3일 정도 지나니까 또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잠깐 줄어드는 것 같아요. 네,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얘기를 하도록 하죠. 안녕히 계십시오.